안녕하세요. 사기호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로 우리 3강 하고 있습니다. 우리 3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1 에너지 정리를 배우고 오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에너지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를 말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가 B에게 W만큼의 일을 한다. 일을 할 때는 누가 누구한테 이 두 개가 A와 B를 다 이야기해 줘야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을 할 때는 힘을 작용하면서 대상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A와 B죠. 힘을 작용하는 원인인 물체가 있고 힘을 받는 물체가 있죠. 그 힘을 작용하는 원인 물체가 받는 물체한테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어떠냐? 에너지는 어떤 대상의 에너지다. A는 A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일을 하면 A가 B한테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었습니다. 작용한 힘과 이동한 방향이 같으면 같은 쪽이면 0보다 컸고 반대쪽이면 0보다 작았죠. 우리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의 방향하고 이동한 방향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 그 이동 방향은 무엇의 방향이냐면 속도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은 무엇의 방향과 같으냐면 가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일은 0보다 크고 반대면 일은 0보다 작은데 만약에 0보다 클 때는 어떠냐? A가 B한테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한 A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B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작으면 어떠냐? 일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오히려 B의 에너지가 감소하고 A의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법칙의 운동 법칙인데 이 운동 법칙을 한번 적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법칙이 됐냐면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됐는데 일 에너지가 정리가 뭐냐면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일을 받았을 때 어떤 에너지가 증가할지 모르는데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일 에너지 정리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란 운동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체에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편리하게 우리가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는 그냥 F는 ma 가지고 가속도만 구하면 됐지만 물체의 힘이 변할 때는 이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가 됐고 그 다음에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근데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 운동 에너지는 일 에너지 정리에서부터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사실은 일에 의해서 정의하는데 지금 여기 일 에너지 정의할 때 여기에 좌변은 적분이고 우변은 좌변은 힘에 대한 적분이고 우변은 속도에 대한 적분이었죠. 자, 이 좌변 힘에 대한 적분을 가지고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 일을 하면 그게 이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데 어떤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냐면 다른 힘을 받고 있는 경우만 포텐셜 에너지가 바뀝니다. 다른 힘을 받지 않고 그냥 힘 하나도 안 받는데 내가 일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합력이 한 일이죠. 그럼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미 다른 힘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아닙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중력만 받고 있으면 중력만 받고 있는 물체에다가 일을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다른 힘 안 받고 또 어떤 놈은 만일력만 받는 물체에다 일을 하면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또는 탄성력만 받고 있는 물체에다 일을 하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또는 전기력을 받는 물체에 일을 하면 전기력만 받는 물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힘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따로 있고 그 힘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찰력을 받는 물질 한 일은 어떻게 씁니까? 마찰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힘이라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이런 예들 포텐셜 에너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걸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력이란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대부분 힘의 법칙으로 정하는 대부분의 힘이 보존력이다. 힘의 법칙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힘의 법칙은 만일력 법칙, 쿨롱 법칙, 후크 법칙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면 대부분 보존력인데 비보존력은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존력이 더 많겠어요? 비보존력이 더 많겠어요? 네, 대부분은 다 보존력이고 비보존력은 뭐밖에 없냐면 마찰력밖에 없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존력이나 비보존력으로 구분하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속힘입니다. 구속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고 무엇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운동 법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수직항력과 장력이 구속힘인데 이것은 그 외부 환경이 그래서 줄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면으로 막혔다거나 해서 외부 환경이 운동을 제한하느라고 작용하는 힘 이게 바로 구속힘이라고 했고 구속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구속힘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 구속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이건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도입할 이유가 없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 지금 여기 볼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볼링 공이 막 하고 뭐 어떻습니까? 자, 요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 운동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가 저 핀들을 착착착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란 움직이는 물체가 지닌 속도에 의한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그래서 속도가 커지면 점점 더 커지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자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체 에너지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 속도가 V인 물체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란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위치 에너지 하니까 위치 때문에 갖는 에너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걸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하면 그러면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지금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어요.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합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합력이 0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중력 mg고 내가 들어올리는 힘이 F면 두 개를 합한 놈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니까 그 힘의 크기가 F가 mg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이제 D만큼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하겠어요. 들어 올리면 여기 힘이 두 개니까 각각 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먼저 내가 해준 힘에 대한 일을 하면 내가 지금 힘 작용하는 거하고 이동한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 0보다 큰 일이죠. 그래서 WF는 F 곱하기 D 이건 바로 F의 크기가 mg였으니까 mgd가 되고 이건 0보다 크니까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으면 내가 해준 일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의 에너지가 커졌죠. mgd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커졌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힘도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력인데 중력은 누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이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돼요?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동한 방향은 위쪽이죠. 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마이너스 mgd가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은 일을 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받는 물체의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mgd만큼 일을 해줬는데, 그래서 물체의 에너지가 mgd만큼 증가했는데 중력이 한 일에 의해서 mgd만큼 작아졌죠. 중력이 이거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지구가 이걸 가져갔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이 해준 일은 어디에 저장되는지 궁금하죠. 이걸 눈에다 쉽게 볼 수 있는 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지금 이 물체가 지금 스프링이 용수철이 잡아다니는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또 잡아다닙니다. 이렇게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힘 F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천히 잡아다니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F하고 KX가 같아서 R자 힘이 0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요거를 X만큼 잡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건 힘이 변하니까 적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KX니까 KX에다가 DX에 적분할 것 같으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데 내가 이 물체에 2분의 1 KX 제곱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이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근데 이 물체는 다른 힘도 작용하죠. 무엇이 잡아다닙니까? 저 스프링이 잡아다니죠.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다니죠. 자, 그러면 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내가 해준 일하고 똑같은 양인데 부호가 반대되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해준 일을 다 가져갔죠. 물체로부터. 그 물체한테 이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습니까? 스프링이 가져갔죠. 요거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스프링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내가 물체해준 일이 중력 포텐셜로 저장되는데 이거는 중력이 물체한 일의 음수와 같았죠. 그래서 사실 이거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물체와 지구 사이의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아다니면서 해준 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저기에 있는 스프링에 저장이 되는데 이건 탄성력이 물체한 일의 음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력 F, 여기서 내가 해준 힘이 아니라 이건 지금 물체가 이미 받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보존력일 때 F가 보존력이라면 그 힘이 해준 일의 음수가 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됐고 이때 여기서 RS가 있는데 이 RS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인정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함수고 위치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 R에다가 저기 포텐셜 V는 R의 함수죠. R에다가 RS를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RS를 대입한다고 하는 것은 적분 구간의 위에 R에다가 RS를 대입한다는 것이고 적분 구간의 아래와 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이 RS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마음대로 정합니다.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편리하게 정하는 거죠. 이 편리하게 정하는 게 어떤 힘의 포텐셜 에너지냐에 따라서 어디를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편리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란 저 포텐셜 에너지 정의의 F자리에 중력을 집어넣겠어요. 이 중력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계를 정합니다. 기준계 위쪽을 플러스 Y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거 기준계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과인데 그냥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 중력은 아래쪽으로 mg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mg y head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dr 이건 뭡니까? 위치 벡터의 미분이죠. 이건 x dx x head dx 더하기 y head dy 더하기 z head dz인데 요 두 개를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y 성분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mg dy 이렇게 되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여기 r, ss부터 r까지 하는데 이렇게 mg dy인데 y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죠. 그 y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이거를 ys에서부터 y까지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적분값이 마이너스 앞에 두 개 있는 거 없어지고 mgy 빼기 mgys 이렇게 되고 ys가 바로 뭡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가 지금 기준점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달라지겠죠. 요거 어떻게 정하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데 따라 달라지니까 요거 없어지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 YS를 0으로 정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편한데, YS가 0이라는 건 바로 어디입니까? 좌표계의 원점이죠. 근데 좌표 기준계의 원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정하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해도 되고, 그 아무데나를 내가 정하는 기준계의 원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간단히 어떻게 표시돼요? mgy.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냥 mgy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기준점을 어디로 정했어요?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좌표계, 기준계의 원점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탄성력을 보겠어요. 탄성력은 F 할 테니까 우리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어요? 뭐 X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옆을 이렇게 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용수철을 플러스 X만큼 갖고 오면 힘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은 우리 마이너스 KX,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DR도 이렇게 되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F도 DR 하면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정의식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XS 그 기준점 XS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2분의 1 KX제곱 빼기 2분의 1 KXS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내가 기준점 정하는데 다른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0이 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가장 편리하니까,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쓰는 2분의 1 KX제곱은 이건 어떻습니까? 네, XS를 0으로 정한 것인데, XS를 0으로 정한 점은 바로 어디냐면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데, 여기가 바로 XS는 0입니다. 거기를 정했을 때 가장 편하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만유인력을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면, 자, 원점에 질량 M이 있고, 요건 안 움직이는 질량이 원점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요거 태양이라고 해도 좋죠. 또는 지구라고 해도 좋고, 거기에 다른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질량 M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R 벡터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만유인력은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MMR 햇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 DR은 구좌표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요거하고 스칼라 곱하면 뭐만 살아남냐면 DR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 DR만 살아남는 거 가지고 적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적분 구간이 RS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또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 R분의 MM 더하기 GRS분의 MM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거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습니까? 네, RS를 무한대로 정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무한대에다가 정하는 게 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GR분의 MM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준점을 무한대에다 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해보겠습니다.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만유인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엇만 다릅니까? 힘의 표시가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QQ가 0보다 크면 청력, QQ가 0보다 작으면 인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도 DR 아까하고 똑같아서 F도 DR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적분했어요.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요거 두 번째 항을 없애려면 어디다 놔두는 게 좋겠어요? 네, 여기에 RS가 무한대가 편하죠. 이것처럼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이런 쿨롱 법칙은 무엇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점전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전화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이 좋냐면,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파 이필론 제로분의 1 R분의 QQ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정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주로 배웠죠. 그래서 mgy 그러면 이게 중력 포텐셜 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